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국내 주식시장은 금요일 들어서면서 좀 조정세로 변했어요, 시장이. 비트코인도 좀 1억 찍고 나서 내림세인데, 이게 인플레이션,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하느냐, 인하는 그러면 언제 하느냐? 6월 달에 하느냐? 9월 달에 하느냐? 이런 여부가 좀 자산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비트코인도 하나의 자산시장의 가격으로서 좀 주요 지표가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국내 주식시장 환율도 많이 올라가고요.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일단 목요일부터 형성이 되었어요. 바람직한 흐름으로 간다면은 뭐 조정 없이 그냥 가면 좋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국내 주식 시장이 지금 또 막 하락 장세는 아니거든요. 물론 주중에도 보면은 하락 종목 수가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전체 이제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지수를 본다면은 시장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게 이거 조끼 보이시죠? 이게 사실 마라톤 대회 나갈 때 입었던 옷이에요. 제 친구가, 마라톤 같이 뛰는 친구가 또 여기 구독자예요. 저희 유튜브 구독자여서 사람들 많으니까 대회 나갈 때 3일절 달리기 대회, 저런 거 마라톤 대회 이럴 때 사람 엄청 많거든요. 홍보해준다고 이렇게 고맙게도 맞춰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친구가 구독자로서, 한 명의 팬으로서 이렇게 맞춰와가지고 같이 나란히 입고 뛰었어요. 3명에서 나란히 입고 재밌게 뛰었는데, 아무튼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거 맞춰준 친구 김배섭에게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배섭아, 고마워. 잘 입을게. 자, 국내 주식시장 지수 먼저, 코스피 지수 먼저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코스피 지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흐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가 약하지가 않아요. 뭐 그렇게 막 썩 급등 추세는 아니지만 하락 추세라거나 뭐 약한 상승 추세라거나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다만 이제 상승 종목 수가 많지 않는 것이 약간 서운할 뿐이지.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소비자물가지표 발표가 나왔을 때도 시장이 잠깐 흔들리더니 괜찮았었거든요.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PPI 생산자 물가지표까지도 예상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는 하락하게 된 거죠. 자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비트코인도 그렇고. 자, 그런데 이게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물가지표도. 그래서 물가지표 추세가 이게 오를 물가지표냐 다시 그것을 따라줘 봐야지 될 건데, 실제로 그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안정을 찾지, 가파르게 올라왔던 물가가 또 어느 순간 빠르게 안정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그 전에 물가가 거의 뭐 제로 상태에 있을 상황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경기 침체가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물가 수준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물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서 물가가 내려갈 것이다 라는 기대 자체를 안 하는 게 맞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FOMC에서 고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느냐,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올해 어찌 되었거나
금리를 내리긴 할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 파월이 얼마 전에 파월이 얘기를 했듯이 이게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린 폭이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아마도 느슨한 속도로 0.25씩 갈 것 같아요. 6월달 정도에 빠르면 6월 정도에 0.25 정도 내릴 거고, 그리고 연말 정도 가서 0.25 또 내릴 겁니다. 그 정도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0.5 정도 미국 금리를 낮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되었거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기대보다는 좀 높게 나오는 물가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의식하거나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금리를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그러면은 낮게 나와야지 되냐? 안 좋거든요. 차라리 지금의 물가 수준이 유지가 되면서 경기 자체가 좋아야지 기업들 실적도 좋고, 플러스 알파로 0.5씩 인하를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금리는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알 거예요. FOMC에서도 각 의장들도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금리를 낮추더라도 물가 수준에 큰 영향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인하 시점과 폭에 대해서 좀 조율을 하겠죠. 뜬금없이 금리를 올린다, 이런 얘기는 못 나올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높은 금리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금리 상황은 그렇게 될 것이다. 어쨌거나 단기적으로는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환율이 튀었죠.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올라버렸죠. 훅 올랐죠. 그러니까는 파월 의장의 그런 뉘앙스들, 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좀 확정적인 얘기가 있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내려왔다가 최근에 물가 지표, 거기다 PPI 지표가 예상보다 높으면서 좀 불안한 조짐으로 달러가 올랐습니다. 제가 원달러 환율 보면서 늘 얘기 드리지만 원달러 환율 동향은 한국의 시각에서 전체 글로벌, 그러니까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전체의 금융 리스크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단기적으로 글로벌 금융 리스크는 다소 높아졌다. 그렇지만 이게 파월에 한마디 하면서 떨어졌다가 바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불안하다, 안정되었다,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이번 주에는 아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지수로 넘어와 볼 텐데요. 어쨌든 뭐 그런 동향과 더불어서 외국인 순매도가 자연스럽게 나왔고요. 조정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여유로워요. 이게 우리가 뭐 52주 신고가를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조정이라면은 그런 것은 더 불안할 수 있지만 52주 신고가를 이미 넘어선 상태에서 조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파동의 조정으로서 가능성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 흐름들이 있어서 더 불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때는 이때고요. 지금은 지금입니다. 당장 다음 주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CPI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오히려 시장이 올랐죠. 현재 상황에서는 좀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냥 단순하게 몸살이는 분위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몸살이는 거지 적극적인 이익 실현이나 뭐 위험 회피나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큰일이 아닌 조정으로 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상승 추세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뭐 주봉 차트 주봉 차트거든요.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이제서야 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있는 분위기에서 저 정도 변동성을 가지고 뭐 위험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지금의 추세가 이거 가지고 꺾였다라고 판단하는 건 얼토당토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약간 인플레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시장이 꺾이겠느냐? 그것 때문에 시장이 꺾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의 큰 추세는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멀리 볼 필요는 있어요. 좀 시장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보거나 종목에 대해서 너무 당장 오를 종목들을 찾거나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뭐 KB금융 주봉 차트인데 예를 들어서 볼게요. 또 어떻게 보면 상승 랠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KB금융도요.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주식시장, 한국시장 포함해서 특성은 한번 이렇게 치고 가는 우량주들은 끝까지 갈 때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의 은행주들은 뭔가 주목을 받은 게 있죠. 한국의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 그래서 은행에 대한 성장성도 얘기를 해야지 될 거고,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제 뭐 화폐 시장에 대한 변화들도 있을 거고, 블록체인 화폐, 중앙은행의 블록체인 화폐화, 뭐 그런 것들도 성장성이 될 수 있을 거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행 거래, 지금 은행이라는 게 사실 접근성이 좋으면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거래가 계속해서 더 활성화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성장성이라고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기업이 단순하게 지금 창출할 수 있는 수익보다도 약간의 성장성과 더불어서, 그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의 수혜, 낮은 PBR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유리하니까. KB금융이 거의 뭐 대장격이었잖아요, 이번에. 이게 단순히 오늘도 보면은 뭐 매도 수급 세력은 어떻게 보면은 기계적이었다고 본다면, 밑에서 저가 매수가 올라오는 것은 오히려 전략적이었다고 보여요. 어찌되었거나 뭐 양봉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특징적이라면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추세가 살아 움직이는 종목들이 조정을 보일 때를 틈타서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지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기대도 너무 떨어질 거라는 기대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이게 얼만큼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지 누가 알겠어요. 덜 떨어져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더 떨어져서도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점을 특정을 해서 꼭 집어서 느낌이 왔어, 지금 바닥이야, 저점이야, 지금 들어가야 돼, 이런 식의 투자는 실패하기 쉬워요. 지금은 원체 그런 규칙성을 주지 않고 시장 흐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규칙성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께선. 그래서 항상 매수하고 나서 떨어질 수도 있고, 매수하자마자 오를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좀 시점을 끊어서 단가를 평준화시키고 할 필요가 있다. 종목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찌되었거나 뭐 미국이 금리 인하가 좀 멀어질 가능성이 나오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좀 일부 최근에 투기성 자산식으로 올라갔거나 그냥 단기 급등을 한 종목들이 꽤 떨어졌죠. 근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진짜로 이들 종목이 추세가 꺾일 것이냐? 그런 종목들은 별로 없어 보여요. 우리
좀 코스닥 특징주들, 코스피 특징주들 중에서 SK 하이닉스가 또 최근에 강했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 종목이 당장 뭐 4, 5일 조정을 받았다고 그래서 끝나겠느냐. 그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꼭 반드시 오늘 이런 특정 이평선에 지지를 받았다고 저점이 나왔다고 단언하기도 어려워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밀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알 수는 없다. 중요한 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지 되는 것은 그런 하루하루의 흐름들이 아닙니다. 추세를 봐야죠. 장기적인 추세, 지금 하이닉스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빨라졌잖아요.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보고서 그 추세 하단의 영역이라면 과감하게 분할 매수 시작을 해서 물량을 계속 늘려갈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마무리되고 올라가는 날이 언제일진 모르겠지만은 추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죠. 잘 기다릴 줄 알아야지 수익을 진득하게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당장 내일, 당장 다음 주 그 수익에 목이 말라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어렵다, 통하지가 않는다. 그런 식의 투자들은 지금은 좀 피해야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AI 관련주들도 조금씩 움직임이 좀 나더라고요. 뭐 반도체에서도 AI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종목들도 이미 조정을 많이 받고 있었고 그런 터에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런 차원에서 AI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있었다고 로봇 관련주들도 점차 또 다시 뭔가 꿈틀대기 시작하더라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먼저 좀 좋은 흐름이었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시면은 수급이 물론 이제 오늘 코스닥 종목들이 좀 오르던 종목들이 장 후반에 밀리기는 했지만 수급이 또 이런 식으로 추세 따라서 들어오는 거를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AI하고 관련되어 있는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소프트웨어 쪽도 그렇지만 로봇 쪽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도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정돈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비트코인 쪽, 그러니까 코인 시장 쪽에서의 수급들이 좀 주식 시장으로 넘어와야지 돼요. 투기 수급들이요. 그럴 조짐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지난번 유튜브에서 비트코인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고 비트코인이 당장 1억을 찍을 거고 8천만 원일 때였잖아요. 그때 8천만 원일 때 비트코인이 1억을 찍을 거고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 투기성 있는 종목들이 좀 잘 안 될 것이다. 비트코인이 1억을 찍은 이후에는 한 차례 조정을 보일 것이고 제가 봤을 때 한 7,500 전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쪽 코인 쪽에 쏠려있던 투기적인 수급을 주식시장으로 바로 넘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지금 가능성 좀 계산을 하고 열어볼 때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이번 주에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비트코인이 1억을 넘어가니까 부담스러웠는지 개인 투자자들 오히려 좀 주식시장에 더 관심을 갖는 편이었어요. 코인 시장이 다소 시들해졌고 관심도가요. 그런 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도 자산시장에서의 투기성 거래들에 있어서는 비트코인이 이번에는 뭔가 좀 미끼 역할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단 투기성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 접근을 하더라도 당장 내일 오를 종목, 지금 막 치고 가고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을 볼 게 아니고요.
이런 유형,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과거 한바탕 했던 종목들 중에서 추세가 잘 살아있는 종목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오히려 2차 전지 쪽 보시면은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에코프로 BM 그런 종목들이 시가총액을 장악을 했었죠. 근데 지금 HLB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HLB 관련 종목들이 HLB는 소폭 하락을 했고 HLB 생명과학은 보합, 그리고 HLB 제약이 오늘 7%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수급도 돌고 있다는 점을 좀 판단을 해야지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AI 반도체 관련된 AI 온 디바이스라든지 그런 쪽에 이런 좋은 분위기도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도 지금 뭐 뻥뻥 치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추세 하단에서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수가 빠지고 있더라도 중장기 추세를 보면서 긍정적으로 좀 접근할 종목들은 많이 보인다. 자,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 보시는 것처럼 추세가 지금 죽어 있잖아요. 죽은 추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좀 거리를 두는 게 맞을 것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무기 관련주들이 있었죠. 흐름이 LIG 넥스원 가다가 조정을 보였고,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가나보다, 이거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된다, 그 순간 떨어진단 말이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근데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더 대장 같은 느낌을 장기 추세에선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21만원에서 지금 18만원 선까지 조정을 보이고 있으면, 지금 수준이라면 이런 종목도 추세를 믿고선 뭐 어디까지 조정을 보이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이 꺾이지 않았다는 것과 앞으로 상당히 유망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지금 보이는 종목들처럼 많은 종목들이 새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어요. 최근 1개월 내 대세 상승 추세로 들어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점들 봤을 때 국내 주식시장 지금 뭐 오늘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유리한 상태이다. 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시장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금요일날 조정 받았다고 주말에 좀 의기소침해 계시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땐 다음 주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을 어떻게 살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요. 어떻게 팔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좋은 종목을 어떻게 살까를 더 고민하시는 다음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